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등 정교유착특검법 심사를 위해 어제부터 사흘간 예정되었던 법사위 일정이 돌연 변경되었습니다. 내란 청산과 개혁의 속도전을 펼쳐야 할 지금 법사위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로 인한 원내협상 채널의 공백과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가 겹친 결과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지만 그 어떤 정치적 사정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결국 조국혁신당이 경고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법 상정부터 법안 처리, 특검 구성, 수사 착수까지 하세월이 될 것임을 입이 닳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정치에 개입한 모든 종교 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교유착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도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재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의지를 보였고 합수본 구성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촌각을 다투는 상황임에도 일주일째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행정부의 시계마저 멈춘 것입니까? 경찰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합수본 구성 논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십시오. 특검은 특검의 길을 가되 현 수사기관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시선은 오는 11일 선출될 민주당 차기 원내 지도부로 향합니다.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은 취임과 동시에 개혁의 선명성을 증명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과 정교유착 특검법뿐만이 아닙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소원제 도입을 비롯해 현재 정체된 사법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는 민주당 차기 원내 지도부의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개혁의 동지로서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이혜민 사무총장 발언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 이혜민입니다. 2026년 새해가 벌써 6일째를 맞이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다짐했던 개혁 과제가 많습니다. 검찰 개혁을 외쳤고 사법 개혁을 뜨겁게 소환했으며 언제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언론 개혁을 이루고자 다짐했었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개혁 과제들의 속도 늦출 수 없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먼저 언론 개혁의 상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권 비판 보도의 중징계를 남발했던 류희림의 방심위,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의 방통위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공정성 심의라는 도구를 대통령 심기 지키기, 여사 지키기, MBC 표적 수사하기 같이 윤석열 정권 보호를 위해 적극 사용하였습니다. 미국 FCC는 이미 1987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직접적인 공정성 심의를 폐지했는데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페어니스 독트린, 공정성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시사보도에 대해 심의를 하며 정권의 언론 입틀막 도구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의 결과가 방송사, 제허가에 큰 영향력을 미쳐왔죠. 이는 오랜 시간 대한민국의 언론 신뢰도를 떨어뜨린 핵심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지난 2024년 10월 보도 공정성을 정권에서 직접 심의하고 평가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자체 심의 기구를 통한 공식적이고 투명한 심의 절차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언론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혁이며 오히려 야당에서 더 힘있게 추진해야 할 법안입니다. 새해에는 더 늦지 않게 그리고 선거로 보도 공정성 시비가 붙기 전에 반드시 우선순위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허위 조작 정보는 근절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지킨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민주사회의 공론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임했습니다.
어디까지가 규제이고 어디서부터가 검열인지, 어떤 장치가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지 끝까지 묻고 또 따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그 치열한 협의와 수기의 결과가 바로 과방위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은 절반의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담겼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친고죄 전환 조항이 형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법사위 숙제로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중요한 균형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균형추가 빠져버린 채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은 여전히 논란 속에서 임시 방편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 개정을 서둘러 언론개혁의 한 축을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언론개혁, 올해 할 일은 하다만 입법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과 형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언론개혁을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말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일이 되게 하는 입법으로 언론개혁을 끝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차규근 원내수석 부대표 발언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내 수석 부대표이자 대구시당 위원장인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가 균형 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새해 신년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 지방 소멸, 결혼 기피, 저출산 등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의 원인이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점에서 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가 균형 발전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를 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처럼 국가 기능의 공간적 재조정을 통해 국가 권력과 자원을 균형 있게 재배치하고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대법원과 그 부속기관의 대구 이전 법안을 발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22대 국회에는 대법원을 대구 등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 또는 전주 등으로 이전하는 8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3권 중 하나인 사법의 최고 권력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떠한 공공기관 이전보다 더 큰 상징성과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대법원 등의 부지는 향후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요긴하게 활용함으로써 고질적 난제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서울 시민과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연방 일반 법원과 연방 헌법재판소는 수도의 베를린으로부터 674km 떨어진 카를스루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 많은 특별 대법원도 베를린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남아공의 사례입니다. 행정수도 프레토리아와 입법수도 케이프타운은 1458km, 행정수도 프레토리아와 사법수도 블룸폰테인은 456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이전 못지않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국가 산단과 같은 공장입니다. 일자리가 생겨서 지역 인재들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지방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김성한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라고 밝힌 삼성 반도체 국가 산단의 경우는 가장 실효적인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국가 산단의 비수도권으로 이전에 반대하는 분들은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인재의 난방 한계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여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공간적으로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남방 한계선이 보입니다. 반도체 국가 산단에 이전하는 전력 생산지가 곧 경제 특구고 대법원이 이전하는 곳이 곧 사법 수도가 되며 주변 지역의 인프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파격적인 조치로 상전 벽해의 수준으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인제의 남방 한계선은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의 남쪽 백기를 따라 200리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붕괴되지 않도록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